특히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을 할 경우에는 결국 내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직접 평가할 수는 없으니 신뢰할 만한 그런 기관과 같이 일을 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상사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간접 투자 쪽으로 고려를 한다면 아까 이제 언급했었던 게 EB5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는 일에 대한 그런 고려, 상법적인 측면, 그렇죠. 증권법적인 측면, 세법적인 측면까지 그렇게 전반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제가 접하게 되는 여러 케이스들 또는 뭐 고객들 또 같이 상담하는 지인들의 경우를 놓고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한다거나, 물론 그들이 쉽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문제 없다. 뭐 오늘은 그 얘기를 뭐 다 디테일하게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영주권자가 되면 세금도 뭐 징여상속세도 우리나라 돈으로 130억까지 뭐 부부 다 합치면 250억 300억까지 안 낸다더라. 그러니 나는 그것만 하고 영주권 받은 다음에 징여하고 나는 영주권 포기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의 접근들, 그리고 많은 경우 이게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로부터의 조언에서 잘못된 정보입니다만 그걸 알게 되는 거. 그걸 가지고 또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봐요. 그러면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세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내가 분명히 영주권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미국의 거주자 신분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앞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충분히 많다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때 가서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또는 나 그렇게 얘기 안 들었는데 라고 한다 한들 이때는 늦으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책임 있는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필수적인데 관심이 있으신 잠재 투자자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판단의 준거는 주위에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영주권자 돼서 그런 세법상의 이득도 받고 그렇게 하니까 별 문제 없이 잘 되던데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는 사례가 그분들의 판단의 기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잘된 분들은 보이지만 안 된 분들은 주위에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 거에 이제 약간 정보의 왜곡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잘 된다고 보여지지만 그렇게 안 되는 케이스가 내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적지 않은 투자금을 투자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하는 측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잘 된다라는 말이 정말로 잘 된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걸리지 않아서 또는 내가 문제 제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법을 프랙티스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또 다루면서 그게 IRS가 됐건 각종 정부기관의 이슈가 됐건 그런 골치 아픈 건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고 뭐 고통스러운 과정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지 않고 별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